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자,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시간입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5차례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갔는데, 자, 이 동결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금리 동결을 두고서 사실상 인상이나 다름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핵심이 그 한국은행이 발표한 결정문의 그 사라진 문구 때문인데요. 네. 이전까지는 통화정책 그 방향 문구에 금리 인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 들어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발표에서는 이 문구가 싹 빠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결하지만 네, 다음에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여지를 좀 살짝 흘린 거군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거 당분간 금리 인하는 절대 없다 이런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이는 걸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예. 그 충격으로 이제 발표 직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하루 만에 0.094%포인트나 급등해서 연 3.09%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겉포장은 동결이지만 내용물은 고금리 장기화 선언을 한 셈이죠. 예. 지금 뭐 물가도 심상치 않고 또 환율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역시 뭐 이런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고심은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여러모로 경제적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런데 기준금리가 2.5%인데 왜 대출금리는 자꾸 오르냐. 동결을 했는데 그러게요. 이런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는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요? 금리가 동결되면은 그 대출금리도 동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꾸 오르니까 이제 이걸 설명하려면 이제 도매가하고 소매가 이 차이로 이해하시면 빠른데요. 예.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주는 그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은행이 실제 대출해 줄 때는 은행도 돈을 구해오는 비용, 즉 예. 그 조달 원가를 반영해서 이자를 정하거든요. 지금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있고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 그 코픽스도 4개월 연속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도 돈 구해오는 원가가 올랐으니까 이자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된 거죠. 사실 이제 기준금리는 정책금리이기 때문에 시장금리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어서 물론 뭐 큰 관점에서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가이드라인 역할은 하죠. 예. 여기에 이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비싼 역전 현상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이 미래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동금리에 일종의 그 위험수당을 많이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 위험 비용을 은행이 감수하는 게 아니라 당장 금리가 아쉬워서 변동금리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 서민들이 떠안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자, 뭐 우리 지역 얘기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삶이 이제 가장 먼저 팍팍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인데 최근 대전 충청 지역의 생활임금이 올랐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2026년 생활임금을 보면 대전 동구가 시급 11,799원 그리고 중구가 12,050원 이렇게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 임금보다 높고 그 작년보다 약 3% 오른 거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이제 개선된 거는 맞게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자가 자꾸 오르고 하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떨어졌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오르긴 올랐는데 네. 오히려 마이너스다. 예. 어. 그걸 갖고 이제 임금의 역설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월급 봉투가 조금 두꺼워진 속도보다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대전 지역 물가를 보면 식비, 공공요금 안 오른 게 없는데 결정타는 역시 대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그 자금 대출 이자가 생활임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다 집어삼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올라갔는데 그 돈이 다 은행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자영업자분들도 참 어렵죠. 예. 요즘 통계를 보니까 폐업률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는 그 전민동은 아주 심합니다. 어허. 그 가게가 비어 있는 것도 여러 개 있는데 예. 지금 상당히 기간이 한 뭐 서너 달 지났는데도 월세가 안 나가고 있고 그 전세가요. 예. 그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 대전의 자영업 폐업률이 전국 7대 광역시 중에 대전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 전체를 보면은 지난 한 해 문을 닫은 사장님들이 무려 7만 4천 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대전은 골목 상권 비중이 높은데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고금리는 피할 수 없는 월세나 마찬가지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 매출은 경기에 따라서 들쑥날쑥한데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그렇게 빠져나가니까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심지어는 뭐 가게를 접고 싶어도 접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좀비 자영업 상태라고 하는데요. 폐업을 하려면 인테리어 그 철거비도 들고 무엇보다 그 사업자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하. 그래서 당장 갚을 목돈이 없으니까 적자를 보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그 고금리 기조가 이분들에게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겠다 이런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예.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이런 상황이군요. 뭐 청년층, 노년층, 경제 약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청년에게 고금리는 미래를 압류당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이나 전세 대출 이자를 갚느라고 월급을 다 쓰고 나면 결혼 자금이나 그 내 집 마련하는 미래 계획은 꿈도 못 꾸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꿈을 꿀 기회비용을 이자로 지불하고 있는 셈인데요. 반대로 그 노년층에게는 또 이게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소득은 줄었는데 집 한 채 있는 것 때문에 대출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러면 결국 병원비도 줄이고 난방비 아껴서 이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 이건 이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복지 문제가 지금 위협당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단순히 이제 금리가 경제 그 뉴스의 수치가 아니라 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정말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게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생계의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은행은 물가와 환율이라는 거시 지표를 보고 동결을 결정했지만 그 비용은 지역의 서민과 그 소상공인이 온몸으로 이제 지금 받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기반자들은 금리 하나는 없다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이 현장에서는 희망을 버리라 이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마냥 또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여러 가지 네. 경제적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당분간 금리는 곧 내리겠지 하는 기대는 하지 마시고 고금리가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빚을 줄이는 게 최고의 이제 수익률을 내는 투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정부와 지자체에게 또 당부드리는데 기준금리는 묶였지만 서민들의 그 숨돈까지 묶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전 충청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를 좀 유예시켜 주거나 예. 그 한계 차주를 위한 맞춤형 채무 조정 같은 실질적인 방파제를 좀 정책으로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 이런 사실을 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은행들의 그 대출 금리를 무분별하게 인상하는 거 이것도 좀 규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경제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의미를 좀 살펴봤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